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그렸는데,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전에는 그 밥도 먹기 살기 힘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설계를 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되었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현재 한계에 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에 부닥친 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박정희 구상을 해서 그 초인류 국가, 초인류 대한민국 만드는데 다시 초석을 다지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했던 업적들을 다시 현대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런 정책을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박정희 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형이 또 박정희 대통령 경북도청에 동상을 만들어놨는데 어제 그걸 방문하셨더라고요. 방문하시고 또 박정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신봉자고, 과거에는 박정희 때문에 맨날 데모하고 박정희 물러가라 이래 데모하다가 지금 박정희 신봉자가 되었으니까 대한민국을 새로 살리는데 우리 김문수 후보하고 저하고 힘을 합쳐서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형님 한 말씀 해보시죠. 네. 하여튼 우리 이철우 경북도지사님은 제 고향 경북 영천의 그 도지사로서 우리 영천의 제 종갓집이 이제 경북문화재인데, 사실 요즘에 문화재를 이 도에서나 정부에 지원하지 않으면 개인이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폐가가 돼가 허물어져 갔는데, 우리 지사님이 항상 문화재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가지고 수리도 이제 수억씩 들어갑니다. 해마다 참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원을 하셔가지고 문화재를 일단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농촌에는 지금 다 폐가밖에 없어요. 전부 집이 허물어져서 헐고, 또 농지도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다 몰고 있는 그런 땅에 우리 경북 지사로서 경북도 그 넓은 곳입니다. 아주 제일 넓은 경북도를 지키면서 사람은 없고 할 일은 많은 곳에서 고생하고 계신 오늘 서울에 오셨는데 우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철우 지사님께서 그 도청 옆에 천년숲에다가 동상도 세우시고 또 이미 만들어 놓은 이승만, 트루만 두 대통령의 동상을 그 다부동, 칠곡이죠. 네, 칠곡. 다부동에다가 건립하는 데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 생가, 우리 구미 생가 주변에도 많은 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원해 주시고, 올해는 또 APEC도 있는데 APEC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세계적인 관광 상품이고 또 통치에 대한 좋은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PEC을 통해서도 박정희 정신이 특히 어려운 그런 나라에 많은 교과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점적으로 알려주시고 또 그런 나라에 전수를 해주시는 역할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구 영남대학교에서 박정희 대학원도 있고 또 구미에도 지금 박정희 교육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거기에 동상도 있고 기념관 다 있는데, 이 서울에 박정희 기념관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잘 해놨어요. 제가 여기는 자주 오는데 요즘엔 날로 이 내용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이 홍익대학교 김영원 교수께서 만들어 놓은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조각가죠. 그분이 만들어 놓은 동상이 오래전 박근혜 대통령 재임 때 만들어 놨는데 탄핵되시는 바람에 건립하지 못한 동상이 아직까지도 이 우리 상암동 박정희 기념재단의 수장고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 아까 오셨다는데. 예, 총장님 계신. 그렇죠? 예. 총장님 그렇죠? 수단국 아니고 외부에 딴데 외국에 밖에. 있습니까? 네. 광주에 있습니까 지금? 밖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앞에 저 앞에 세워야 안 되겠느냐. 뭐 제 원래의 뜻은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은 광화문 광장에 세워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 주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우선 기념관 앞에부터 먼저 하나 세우면 되는데 많은 또 반대 여론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해서 지금 아직까지 그 주물공장에 거기 창고 같은 데서 지금 누워 계십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지금 나라 전체로 봐서도 손실이고 또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또 외국에서도 일부러 뭐 중국을 비롯해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새마을 운동도 많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창고에 아직까지 지금 벌써 거의 한 8년 이상 눕혀놓고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철우 지사님 뭐 경북도지사로서 이건 안 된다. 이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 저와 같이 이곳에서 여러분들 뵙고 또 적어도 지금 8년 전에 우리가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계속 창고에 눕혀두고 있어서 되느냐. 좀 제대로 모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오늘 이 박정희 기념재단을 찾아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더 전문가십니다. 제가 조금 첨부해 드리면은 201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 세 분의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제 이 세 분의 동상을 서울의 광화문이나 전쟁 기념관이나 이런 데 세우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땅을 허가를 안 해줘요. 설립할 수 있도록. 그래 문재인 정부가 되니까 아무도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헤매다가 경북도에 찾아왔습니다. 그분들이 추진위원들이 뭐 조갑지 회장하고 이런 대표 그리고 그 만드는 돈을 낸 분은 김박이라는 그 독직하고 그다음에 만드는 분은 김영은 그 작가인데 이분들이 와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경상북도에 칠곡 다보동 6.25 전적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우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데 이승만하고 트루만은 그게 맞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게 좀 안 맞다. 그래서 이승만 트루만은 그게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동상을 세우니까 아주 명성지가 됐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당시에 좌빨들이 와서 데모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청에는 작년 12월 5일 날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도청에다 굉장히 대한민국 제일 큰 동상 하나 건립을 했고 여기에 상암동 기념관에 제가 국회의원 때 여기에 건립하려고 하는데 땅을 허가를 안 해준다. 이게. 땅이 서울시 땅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누워 계신다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박정희 정신으로 새로운 나라 만들려고 나선 제가 또 김문수 후보님도 박정희 정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투철하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늘 여기 왔는데 언론인 여러분께서 널리 알려서 아무리 그렇지만 기념관 앞에 동상 하나 못 세우고 하는 나라, 이 나라 맞느냐. 박정희 대통령은 교과서에 독재자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독재도 했지만 대한민국이 이 건강을 만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밥 잘 먹고 잘 사는 건 박정희 대통령 덕분입니다. 외국에서 다 인정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김일성을 인정을 해야 되지 왜 박정희를 인정하느냐 이런 사상들을 자꾸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영웅으로 모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와서 그 정신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정신으로 하면은 우리가 초인류 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의 과학기술이라든지 ADD라든지 그 당시에 새마을이라든지 산림녹화라든지 또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그 당시에 벌써 우리나라 의료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의료보험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밥도 못 먹는 나라에 어떻게 그런 걸 했느냐.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만들 때 여러분 알다시피 야당 후보들은 다 그것을 데모하고 반대하고 했지만 국민 한 90%가 반대하는데 그것을 국민, 나라를 위해서 밀어붙이는 그 지도력, 이런 것들 때문에. 포항제철, 그때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런 것도 만들어내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신으로 다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여기에서 동상을 우뚝 세워서 대한민국 길을 살리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만들어 갑시다. 예, 그럽시다. 저는 이제 1969년 박정희 대통령 3선 개헌을 할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우리 경북고등학교에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 3선 개헌은 민주주의에 위반된다 해서 시위를 제가 했는데 무기정학을 받아서 대학 입시를 바로 앞두고 제가 무기정학을 받아서 굉장히 낙담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중에 좀 학교에서 용서를 해줘가지고 또 다시 복학을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는 경부고속도로 한다 이런데 우리 교수님들이 전부 다 이 경부고속도로는 히틀러식의 독재로 가는 길이다. 이것은 독일의 아우토반을 만들어가지고 히틀러가 국민을 현혹해서 독재했듯이 이 국민 현혹 수단이 경부고속도로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경부고속도로 반대하고 또 시위를 했습니다. 방금 지사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 또 포항제철에 대해서는 경제학 가르치는 분들이 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제철소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에는 철광석도 하나도 없고 제철은 엄청난 그 장비가 필요한데 장비도 하나도 없고 또 우리나라 철 만들어 본들 그 누가 사겠냐. 소비할 데도 없다. 이것도 히틀러식의 그런 중화 공업을 한다 그러면서 독재로 가기 위한 수단이다. 또 반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마이카를 또 이야기했어요. 유신할 때. 그래서 마이카라 그래서 지금 무슨 마이카가 되느냐. 우리는 그때는 자전거도 없었거든. 한 집에 자전거도 한 대 없는데 어떻게 마이카가 되느냐. 그것도 허황한 소리다. 그때 마이카를 몰라가 호마이카는 들어봤는데 마이카는 모르겠대. 호마이크 모르죠? 호마이크 호마이크 밥상이 있었어요. 마이카라 하니까 우리 시골에서는 호마이크면 호마이카지 마이카가 뭐야 이래 됐는데 자전거도 없을 때.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마이카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동차를 만들려면 거의 10,000가지의 부속품이 필요한데 그중에 한 개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무슨 허황한 소리를 하느냐. 전 세계에서 후진국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직까지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외에는 아무 데도 그때까지 자동차 못 만들던 나라가 자동차 만들는 나라는 아직까지도 다른 어느 나라도 없는데 우리는 그걸 성공해서 지금 현대 기아 지금 뭐 세계 4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엄청난 정도로 그때 우리는 반대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또 그때 유신도 저는 반대하다가 민청항해 사건이라고 수배가 되고 제 밑에 사람들 다 잡히고 저는 도망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러던 중에 유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나기 전에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 11.6도 돌아가셨을 때도 저는 이제 민주주의가 된다. 굉장히 기뻐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거꾸로 전두환, 노태우 더 센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광주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이런 걸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런 참사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럼 뭐 시위를 누가 총을 쏴서 누가 사망하고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더 민주화도 안 되고 더 어려움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돼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는 저는 첫째, 항상 배가 고팠고, 근데 지금은 저도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때는 전기불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 전기가, 이거 샹들리에부터 뭐, 전기가 너무 많아요. 호롱불 켜고 촛불로 살았는데, 불이 이렇게 많은 데가 되었고, 지금 그때는 물이 없었어요. 그저 물통을 들고 공동 수도가에 가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다가 끊어지면 못 받고 이러는데, 지금은 뭐 화장실에서도 그냥 틀면 쏴 나오지. 저도 하루에 뭐 샤워를 몇 번씩 하고 이런 정도로 물이 또 많고, 그때는 모든 면에서 지금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데, 뭐 시골이고 뭐고 병원을 못 가는데, 지금은 그냥 병원에 진단 받으러 가더라도 돈 몇천 원만 하면 진찰 다 받는데, 그때는 사실 돈 없어 병원에 가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면에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 다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는 박정희 독재자, 군사 독재다, 유신 독재다 계속 싸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전 세계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을 배우러 오는데 이 공간도 너무 좁아요. 제가 미국의 다른 레이건 대통령이나 다른 전시관, 기념관 가보면은 뭐 그분들은 박정희 대통령만큼 이런 위대한 업적이 없더라도 굉장히 많은 전시와 그런 훌륭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우리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아주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평가를 잘 안 하고 있는 이런 점이 많은데, 우리 마침 이철우 지사님께서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서울은 아직까지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경북 도지사시지만은 이까지 오셔가지고 동상을 세우고 이 기념관도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우리 국민들도 알고 외국인들도 오시면 여기가 훌륭한 관광지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뜻에서 오셨는데,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김문수 형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바짝 말랐네. 그렇게 뭐 곳곳에 가서 데모하고 괴롭혔으니까 그때 그제가 사죄를 한번 했지 보니까 예. 그 동작동 가서 사죄 한번 하시던데, 네. 오늘도 사죄 한번 하시고, 네. 그 이어른 덕분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됐는데, 한 번 더 이 박정희 정신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박정희 하니까 누가 뭐 독재하려고 하나 이런 얘기하는데, 요새 뭐 독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정신을 새롭게 대한민국 초인류국가 만드는, 앞으로 60년 더 잘 사는 그런 나라 만드는데 새로운 박정희가 되겠다 이런데, 김문수 형님은 사과하고 저는 대부 안 했으니까 박정희 정신을 더 따라가도록 그래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 앞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제가 대통령 되면 바로 세우겠습니다. 바로 서울시장 목을 비틀더라도 세워야 되지, 말이 되느냐 이게. 그리고 대통령 되면 저도 바로 하겠죠.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 그리고 우리 질문하실 거 있으면 먼저 이철우 지사님한테 예. 하시죠. 그 지사님,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도민분들이 찬성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건립이 됐는데, 서울시는 8년 전에도 시민분들이 꽤 많이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그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하면 독재자고 나쁜 일들만 했는 것만 자꾸 기록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내가 이야기한 연성사상전이에요. 왜 박정희 대통령이 나쁜 것만 그렇게 전달돼가 있느냐. 나중에 뉘우치고, 이런 분들도 뉘우치고 잘못됐다, 그때 공부를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박정희에 대해서 새롭게 알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동상 안 세웠다고 난리 나고 동상 세우라고 데모하도록 만드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고, 박정희 대통령을 옳게 알리는, 바르게 알리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했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예. 요거 선물입니다. 예. 혹시 오늘 갑작스럽게 어젯밤에 회동을 결정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혹시 그 두 후보님들이 힘을 합친
쓰실 가능성이 있는 건지. 제가 어제 이제 경북도청을 오셨는데 제가 자리에 없어가지고 딴 데 못 뵀어요. 그래 장례식장 잠깐 뵀는데 악수만 하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리고 형님 어제 미안합니다. 그래 했고 그래 박정희 대통령 동상 앞에 사진을 찍고 이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암동 그것도 박정희 동상 세워야 되는데 오늘 같이 가서 의논합시다. 그래서 어제 만나서 했는 건데 무슨 그래 둘이 만나니까 둘이 뭐 단일하나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 후보는 뭐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단일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표 많이 나온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그러면 승복하느냐 그때 가서 김문수 후보 1등 하면은 제가 우리 경북표 확실히 몰아가지고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제가 되면 도와주겠죠. 물론이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지사님께서 아직 현직이 예, 계시잖아요. 예, 현직이에요. 현직이 계시기 때문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 현직이 있으면서도 경선에 나와봤는데 제약이 많으신데 뭐 저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저보고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원래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과거에 제가 나이가 젊었을 때 오랫동안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하던 사람이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많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 또 참배도 하고 또 오늘 또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오자 그래서 왔고 말씀 안 하시더라도 또 어제 경북도청에 지사님 만나 뵈러 잠깐 갔다가 거기 마침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있어서 그 앞에 사진도 찍고 저 생각에는 제가 평생 동안 우리 박정희 대통령 훌륭하신 업적 그런 부분을 아무리 홍보해도 제가 젊었을 때 반대하던 이런 부분들이 다 씻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 반 박정희, 반 이승만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모두 존경하는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한다는 이름으로 이 두 분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알지 않고 교육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것은 누가 이 나라를 세웠는지, 누가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는지, 누가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방위사를 하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고등훈련기 T-50부터 뭐 대포부터 포탄부터 모든 걸 지금 수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방사는 K방산 뭐 조선부터 모든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인데 지금 누가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반대했어요. 창원에 그런 방산 산업단지를 만든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굉장히 세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유신시대인데 아니 박정희가 지금 어떻게 자동차 만든다 그러면 이제는 전쟁 무기를 만드는 거 아니냐. 전쟁광. 그래서 군사 독재를 다 도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 그때 방산을 안 했으면 이 나라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래서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우리의 단견, 멀리 내다보지 않고 눈앞에만 보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멀리 내다본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 정신이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동차 마이카 이야기하면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후진국이 자동차에서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냐? 우리는 해도 안 된다. 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이고 그분은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희망과 그리고 자신 그리고 실천 그리고 단결 이게 핵심 아니냐. 그런 면에서 지금 분열과 또 절망, 자포자기 이것은 리더십의 가장 잘못된 것이고 자기 나라에 있는 가장 훌륭한 대통령 이미 다 살아오시고 업적을 이뤄놓으신 것 이것도 제대로 안 보고 어떻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냐. 그 거짓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사니즘을 이야기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무엇이 잘 사는 거냐.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그런 거짓말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말고 진실을 깨닫는 자리가 이 박정희 기념관이 되고, 박정희를 만난다는 것은 바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오늘을 알게 되는 그 역사를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자신과 희망을 만나는 자리가 박정희를 만나는 자리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 따라 적기도 힘들겠는데. 그 빅텐트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게 혹시 제3지대 단일화나 이렇게 협력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시는지. 제3지대가 뭐예요? 영화 제목이야? 그런데 우리 당 경선을 하는데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경선에 들어오는 거는 누구나 좋다 이게. 경선에 들어오는 거는 경선에 안 들어오고 밖에 있는 사람을 추대한다 하면은 당은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누가 되든 간에 당의 후보가 결정되면 그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대통령 만드는 게 정당의 목적입니다. 그 권력을 잡으려고 정당이 있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 제3임무를 한다는 것은 그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하면서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정신 바짝 차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생력을 가져야 돼요. 자생력을 갖지 못한 그런 집안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게요. 그래서 저는 자생력 갖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도 미랄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 100m 달리기 하는데 우리 문수인 같은 경우는 50m 달리기가 있고 나는 뒤에 후발 주자로 나왔는데 지금부터 경쟁해서 이분들 걸어서 갈고 뛰어갈 때 나는 날라서 간다는 이런 각오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누가 되든 간에 우리 당 후보가 되면은 다 똘똘 뭉쳐서 그 당선시키는 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해보지도 안 하고 지금부터 제3지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